창밖에는 진눈깨비 섞인 겨울비가 유리창을 거칠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전등 하나 켜지지 않은 캄캄한 방 안 정적을 깨는 건 낯선 여자의 거친 숨소리와 살결이 마찰하며 내는 눅눅한 소리뿐이었죠. 제 팔에 감긴 이 서늘하고도 매끄러운 감촉은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생경한 그 느낌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했지만 제 몸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본능에 지배당해 있었습니다. 오빠, 안 돼요. 이러면 진짜 우리 끝장이야. 그녀는 입술로 낮은 거부의 말을 내뱉으면서도 정작 제 등 뒤로는 손톱이 살점을 파고들 만큼 세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과 엉망으로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전해지는 비릿한 갈증. 입술이 맞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쇠냄새 같은 혈취가 오히려 머릿속을 하얗게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제 평범했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기 싫었습니다. 파멸의 예감조차 지금 이살 떨리는 쾌락보다는 가벼웠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진우, 올해로 42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굴러먹은 지 10년이 넘었으니 대충 눈치껏 비위 맞추고 사는 데는 도 같은 나이죠. 아내 미란과는 결혼한 지 딱 12년 됐습니다. 남들은 12년이면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하는데 우리 집은 글쎄요. 정이나 의리보다는 관성에 가깝습니다. 그냥 어제도 살았으니 오늘도 같이 있는 것뿐이죠. 밤마다 우리 집 안방 풍경은 늘 똑같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가 무색하게 우리는 각자의 섬에 갇혀 삽니다. 아내는 왼쪽, 나는 오른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시퍼런 불빛이 우리 사이의 유일한 대화 수단일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의 몸에선 화장품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눅눅한 파스 냄새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 종아리며 어깨며 파스를 달고 사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저는 우리 사이의 설렘도 딱 그 파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걸 실감합니다. 어느 날 밤 손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슬쩍 짚었습니다.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좀 느끼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아내는 제 손이 닿자마자 마치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어깨를 획 비틀더군요. 여보, 오늘도 많이 피곤해. 그냥 잠만 자려고? 좀. 말 시키지 마. 나 내일 일찍 나가는 거 알잖아. 온몸이 다 쑤셔. 아내의 대답은 언제나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고무공 같았습니다. 피곤해, 졸려, 다음에. 이 세 마디가 우리 부부 대화의 80%를 차지합니다. 욕망요? 그건 진작에 유통기한이 지나 썩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침대에서 발이 닿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끔찍하게 건조한 동거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라비틀어진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2주 전쯤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거실에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놓여 있더군요. 아내가 대뜸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지수 알지? 내 친한 동생. 이번에 이혼 소송 들어가면서 집 나왔대. 갈 데 없다고 해서 당분간 우리 집 백실에 머물라고 했어. 지수. 아내의 대학 후배이자 명절 때나 가끔 얼굴을 보던 그 여자였습니다. 34이었던가. 마지막으로 봤을 땐 웃음기 많고 쾌활한 이미지였는데 그런 여자가 이혼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겁니다. 거절할 명분도 그렇다고 환영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텅 비어있던 건너편 방에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먼지 냄새만 나던 이 죽어버린 집구석에 낯선 여자의 숨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떨려왔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수가 우리 집 객실에 짐을 푼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갈증이 심해 새벽 2시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에 거실로 나갔는데 주방 쪽에서 미세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더군요. 냉장고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실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무릎 위로 한참 올라오는 얇은 실크 슬립 한 장만 걸친 채 물을 마시고 있었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냉장고의 차가운 조명이 그녀의 뒤태를 비추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늘 목이 늘어지면 티셔츠에 펑퍼짐한 바지만 고집했는데 지수의 차림새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날 것 그대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드러난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선과 매끄러운 등줄기를 보는 순간 잊고 살았던 심장 박동이 귀 밑까지 울렸습니다. 40 넘은 남자가 처제뻘되는 여자 뒷모습에 흔들린다는 게 스스로도 역겨웠지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부. 안 주무셨어요? 깜짝이야. 지수가 몸을 돌리며 짧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슬립이 몸을 따라 찰랑이며 그녀의 굴곡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한 손으로 가슴팍을 살짝 가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예. 목이 좀 말라서요. 지수 씨도 잠이 안 오나 보네. 네, 낯설어서 그런지 자꾸 깨네요. 죄송해요. 제가 옷을 좀. 이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지수가 민망한 듯 생긋 웃으며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코끝을 훅 끼고 들어온 건 은은한 머스크 향 섞인 샴푸 냄새였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풍기던 코를 찌르는 파스 냄새나 빨래 건조기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생생한 여자의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가 지나간 자리엔 묘한 열기가 남았습니다. 지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참 동안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찬물을 들이켜도 가슴속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를 보고 있어도 제 신경은 온통 복도 끝 지수의 방 쪽으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만 서도 그 너머에서 들리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침에 그녀가 방에서 나올 때 풍기는 그 살냄새를 무의식 중에 찾게 됐죠. 아내 미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잤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지수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빗줄기만 쫓았습니다. 이 평온하고 지루한 집구석이 지수라는 낯선 온기 하나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더니 저녁 무렵부터 무서운 기세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부술듯이 때리는 빗줄기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아내는 하필 그런 날 야근이 잡혔다며 짜증 섞인 문자를 남기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텅 빈 거실, 창밖의 어둠, 그리고 귓가를 때리는 장대비 소리.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찬장에 처박혀 있던 위스키 한 병을 꺼냈습니다. 얼음 몇 조각을 넣고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독한 술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위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 감각이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세 잔쯤 비었을까 복도 끝 지수의 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수는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가는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그녀는 주방 쪽으로 걸어오다가 술잔을 들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술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저도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버티겠어서. 속이 너무 답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종이처럼 힘없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는 대신 말없이 세 잔을 꺼내 술을 따랐습니다. 지수는 제 맞은편에 앉아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들어오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쓰네요. 그런데 마음보다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요? 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 소장 하나로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배신감, 그리고 홀로 남겨진 공포까지. 지수의 이야기는 창밖의 빗소리와 뒤섞여 거실 안을 무겁게 떠돌았습니다. 저는 딱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12년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옆에 있는 건 아내가 아니라 낯선 여자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저 그래, 힘들었겠네. 나쁜 놈이네 같은 영혼 없는 위로만 던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녀의 슬픔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낮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데 제 시선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그녀의 아래 십술, 그리고 말을 하거나 술을 삼킬 때마다 가늘게 떨리는 하얀 목덜미. 아내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그 연약함과 생생한 육체의 떨림이 제 짐승 같은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그녀가 잔을 비우고 다시 술을 채울 때 소매가 걷어 올려진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지수의 잔을 채워주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요. 그 남자가 바보인 거지. 당신,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매력적이니까. 내가 남자로서 하는 소리예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고백에 가까운 아주 위험한 선을 건드린 발언이었죠. 지수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제 말에 놀란 건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순간 밖에서 번개가 치며 거실 안이 순식간에 하얗게 번뜩였습니다. 곧이어 천둥 소리가 집을 울렸고 지수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손등을 덮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수 씨. 여기는 안전해. 내가 있잖아요. 그녀의 손등은 차가웠지만 제 손바닥 밑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아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을 꽉 맞잡으며 고개를 숙였죠. 빗소리는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오직 제 심장 박동 소리와 지수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은 채 서로의 체온을 탐색하듯 한참 동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술잔 속에 담긴 얼음이 다 녹아 위스키가 묽어질 때까지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이 비가 그치기 전까지 우리 중 누구도 이 거실을 평범하게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이미 술기운보다 더 독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는 비어버린 잔을 내려놓으며 슬며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겹쳐 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얼음 가득한 유리잔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 끝은 차가웠지만 제 살결에 닿은 손바닥의 온기는 마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내렸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술기운에 발갛게 달아오른 뺨,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남은 채 흔들리는 눈동자.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갈구하는 아이 같기도 했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형부 눈에도 제가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냥 불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여자로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나무잎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선을 넘어도 되겠느냐는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죠. 저는 머릿속 한편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아내 미란의 얼굴이 아주 잠깐 스쳤고 이 집의 평온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그 이성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밀어내는 대신 오히려 손바닥을 뒤집어 그녀의 손가락 사이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깍지를 끼듯 그녀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느껴질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지수는 놀란 듯 숨을 흡들이마셨지만 손을 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등을 더 세게 짓누르며 제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수씨, 아니 지수야. 나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근데 거짓말은 안 해. 당신 지금 너무 위험할 정도로 예뻐. 그 말을 뱉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끈적하게 변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밤의 공기처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녀의 향취와 술 냄새가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밖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는 이제 집 전체를 집어삼킬 듯 거세졌고 유리창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 사이의 정적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거리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들렸고 제 코끝에 그녀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아래 십술을 살며시 문지르자 지수는 눈을 감으며 제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기댔습니다. 형부, 오빠, 나 무서워요. 근데 지금 멈추고 싶지 않아. 나 좀 어떻게 해줘요. 그녀의 고백은 낮게 깔리는 천둥 소리에 묻혔지만 제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닿아버린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아내의 야근도 도덕적인 죄책감도 내일의 후회도 모두 창밖의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이 끈적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맥박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육체만이 실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덜미를 감싸쥐고 그녀를 제 쪽으로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옷감 너머로 전해질 정도로 밀착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빗소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이 이 좁은 식탁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맞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정격이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퓨즈가 타버린 거죠. 누구의 입술이 먼저 움직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오랫동안 굶주렸던 두 짐승의 격렬한 충돌에 가까웠습니다. 지수의 입안에서는 위스키의 달큰한 향기와 그녀 특유의 뜨거운 체온이 뒤섞여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숨결을 들이마실 때마다 제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얇은 슬립 한 장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살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식탁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뒤로 밀려나는 거친 소리가 정적을 깨웠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를 안아 들다시피 하며 거실 소파 쪽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의 가죽 질감이 제 등에 닿았는지 아니면 그녀의 몸이 먼저 소파에 닿았는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그저 서로의 체온이 닿는 곳마다 불길이 번져나가는 기분뿐이었죠. 소파 위로 그녀를 눕히며 제 몸이 그 위를 덮었습니다. 지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제 어깨를 밀어내는 듯하더니 이내 제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젖은 눈동자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언니 오면 어떡해. 우리 진짜 미친 거 아냐? 그녀의 입술에서는 거절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젖어 있었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몸은 입술의 말과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두 다리는 이미 제 허리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얇은 실크 옷감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매끄러운 다리와 굴곡진 몸매는 제 이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하얀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까 맡았던 샴푸 향보다 더 진하고 은밀한 살냄새가 풍겼습니다. 약간의 땀 냄새와 섞인 그 채취는 그 어떤 향수보다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쇄골 근처를 입술로 훑어 내릴 때마다 지수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가느다란 신음을 뱉었습니다. 아, 오빠, 제발. 그게 멈춰달라는 소리인지 더 해달라는 소리인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서로의 살결이 마찰할 때마다 찌릿하며 붙었다 떨어지는 그 미세한 소리들이 제 고막을 타고 뇌세포 하나하나를 마비시켰습니다. 땀으로 젖기 시작한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얼굴을 간지렸고 제 손은 이미 슬립의 끝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배경음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지수의 흐트러진 숨소리와 제 심장이 머릿속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 미란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오히려 이 금지된 행위를 더 자극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쾌락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허물처럼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드러난 지수의 몸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생명체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슴팍에 제 가슴을 밀착시켰습니다. 서로의 심장이 맞닿아 하나의 박자로 뛰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김진우라는 것도 그녀가 지수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굶주린 한 남자와 외로움에 지친 한 여자가 서로의 구멍, 난 가슴을 육체로 메우려는 처절한 몸부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그녀의 허리선을 타고 내려가 골반을 꽉 쥐었을 때 지수는 제 등을 손톱으로 길게 긁어내렸습니다.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이 순간의 환희를 완성하는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파라는 좁은 세상 속에서 서로의 살과 숨과 땀을 탐하며 금기의 늪 속으로 깊숙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어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열망만이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우리가 방금까지 걸치고 있던 옷들이 허물처럼 볼품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바라본 지수의 몸은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조각상 같았죠. 하지만 차가운 돌덩이와는 달랐습니다. 제 손바닥이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허리선을 지나 가슴께로 올라갈 때마다 손끝에 닿는 살결은 데이듯이 뜨거웠고 눅눅한 땀방울로 미끄러웠습니다. 지수는 제 머리카락을 쥐어뜯듯 꽉 거머쥐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낮은 신음을 내뱉는데 그 소리가 거친 빗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몸을 탐닉했습니다. 아니, 탐닉이라는 말은 너무 우아하네요. 그건 차라리 서로를 뜯어먹으려는 짐승들의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이 맞닿았을 때 저는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일시에 타버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숨에 차단되고 오직 제 귓가에는 지수의 가파른 숨소리와 제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뜨거운 내부가
제 온몸을 조여오는 듯한 감각, 그리고 제 거친 움직임에 맞춰 흔들리는 그녀의 어깨. 그 물리적인 압박감과 열기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서로의 살을 맞댄 채 미친 듯이 엉겨 붙었습니다. 살과 살이 부딪힐 때마다 나는 둔탁하고 끈적한 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지수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린 땀방울이 제 가슴에 닿아 섞였습니다. 그 비릿하고 뜨거운 액체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제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답 대신 제 등을 손톱으로 길게 긁어내리며 저를 더 깊숙이 자신의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유리창을 뚫고 들어올 듯이 거세졌지만 그 소리조차 우리가 내뿜는 열기에 가로막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연료 삼아 타올랐습니다. 절정에 다다를수록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시야는 하얗게 번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낸 순간 저는 그녀의 어깨 위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제 가슴을 때리는 소리, 그리고 창밖에서 여전히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환희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금지된 행위가 주는 압도적인 쾌락이 제 인생의 모든 상처와 공허함을 잠시나마 메워준 것 같았습니다. 땀에 젖어 서로의 살이 달라붙은 채로 숨을 고르는 동안 저는 제가 다시는 예전에 그 건조한 침대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침 7시 30분, 도어락이 철컥하며 잠기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제 하루는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미란이 출근길에 나서는 그 소리는 저와 지수에게 보내는 은밀한 시작 종소리와 같았죠. 아내를 배웅하며 지었던 가식적인 미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희박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서로의 위치를 온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떠난 집안에는 그녀가 아침에 뿌리고 나간 독한 향수 냄새가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코끝을 찌른다며 싫어했던 그 장미향이 역설적으로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지수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수는 놀란 척 몸을 움츠렸지만 이내 제 팔에 자신의 몸을 맡기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오빠, 언니 나간 지 1분도 안 됐어. 아직 엘리베이터 앞일지도 몰라. 알아.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12년 동안 공유했던 그 건조하고 딱딱했던 침대 위로 지수를 밀어뜨렸습니다. 아내의 베개에서는 그녀의 살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풍겨왔지만 제 코끝을 점령한 건 지수의 뜨겁고 달큰한 숨결이었습니다. 아내의 자리에 지수를 눕히고 그녀의 몸을 탐할 때면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서늘한 죄책감이 발목을 잡다가도 지수의 탄력 있는 살결이 제 손바닥에 착 감기는 순간 그 죄책감은 오히려 쾌락을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다는 그 금기의 짜릿함이 마약처럼 제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수는 제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오빠가 내 몸 만질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언니한테 미안한데 나 멈추기 싫어. 그녀는 말하며 제 등을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어깨가 제 가슴에 밀착될 때마다 저는 아내 미란의 파스 냄새 풍기던 그 마른 몸을 잊었습니다.
지수의 몸은 생동감 그 자체였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느껴지는 근육의 떨림, 피부의 탄력,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박동. 저는 그 생생한 육체의 질감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낮 12시, 거실은 우리만의 은밀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소파 위, 식탁 위, 때로는 베란다 창가 앞까지. 아내가 없는 공간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서로의 욕망을 배설하고 확인하는 탐닉의 장소였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 힘들었지? 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지수의 살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저는 그 이중적인 생활이 주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서서히 무뎌져 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죄책감은 이제 일상의 배경음악처럼 낮게 깔릴 뿐 제 행동을 제약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란의 무미건조한 대화를 들으며 지수와의 뜨거웠던 낮 시간을 복귀할 때 제 안에 뒤틀린 욕망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늪이 얼마나 깊은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저는 지수의 뜨거운 숨결이 주는 그 원초적인 생동감을 단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향수가 뿌려진 그 침대 위에서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짐승이 되어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죽어버린 일상에 던지는 처절하고도 화려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고 끈적거리는 오후였습니다. 평소라면 아내 미란이 퇴근하기까지 적어도 3시간은 넉넉히 남은 시간이었죠. 거실 소파 위는 이미 우리만의 은밀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수의 땀에 젖은 등줄기를 손바닥으로 훑으며 그녀의 숨소리에 깊게 가라앉아 있던 그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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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링.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목줄을 죄는 단두대 소리처럼 고막을 때렸습니다. 0.1초 동안 저와 지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경악과 공포로 물든 눈동자. 우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낚아챘습니다. 지수는 속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겉옷만 걸치고 안방 쪽 화장실로 짐승처럼 빠르게 달려갔고 저는 셔츠 단추를 어긋나게 끼우며 소파 끝에 주저앉아 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 미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집힌 셔츠깃 사이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지친 기색으로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소파에 앉은 저를 향했습니다. 갑자기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조퇴했어.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근데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땀을 비 오듯 흘려? 아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익숙한 병원 냄새와 파스, 향기가 거실에 남아있던 지수의 달콤하고 비릿한 살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 공기를 킁킁거리며 살폈습니다. 에어컨도 안 켜고 뭐 하고 있었어? 집안 공기가 왜 이렇게 덥고 눅눅해? 당신 얼굴은 왜 이렇게 벌겋고? 그게 낮잠을 좀 잤더니 그런가 봐. 에어컨 켜는 걸 깜빡했네. 내가 지금 켤게. 저는 허겁지겁 에어컨을 틀며 아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 아내의 고개가 화장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 안에 있어? 지수 씨도 아까 머리 아프다고 샤워하러 들어갔어. 당신 오기 직전에.
제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장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수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숨을 죽이고 있을까요?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갈까봐, 혹은 급하게 벗어 던진 속옷 조각이 거실 구석에서 발견될까봐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다행히 더 깊게 묻지 않고 안방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나 너무 힘들다. 한숨만 자고 일어날게. 저녁은 대충 시켜 먹자. 아내가 눈을 감는 순간 저는 겨우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5분 같은 1초가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나왔습니다. 그녀와 저는 짧은 찰나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공포로 질려있을 줄 알았던 지수의 눈동자에는 뜻밖에도 기묘한 흥분과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휩쓸고 간 자리에 그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렬한 아드레날린이 차올랐습니다. 아내가 바로 옆방에서 잠들어 있는 상황.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곁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지수를 떠올렸습니다. 위험한 스릴은 독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중독으로 몰아넣는 최고의 촉매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욕망을 나누는 사이를 넘어 아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함께 도박을 즐기는 공범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도박은 다음번의 탐닉을 훨씬 더 파괴적이고 뜨겁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익숙해지면 독특한 쾌락으로 변질됩니다. 처음엔 현관문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이제 우리는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탐하는 대담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수가 저를 그 위험한 도박장으로 끌어들였다는 게 맞을 겁니다. 지수는 이제 아내 미란의 눈앞에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는 끔찍하게도 일상적인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업무 전화였습니다. 수간호사님. 그 환자분 상태가 다시 나빠졌어요? 아내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내의 등이 완전히 돌아선 그 찰나였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제 발목을 훑고 올라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서도 식탁 아래에서는 맨발로 제 바지 밑단을 파고들어 종아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제 몸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안에 있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하게 느껴졌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네,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확인할게요. 일단 산소포화도 좀 계속 봐주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수의 발가락은 제 무릎 안쪽 가장 민감한 부위를 더 노골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지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 당장 여기서 소리라도 지를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죠.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내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에도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까지 발끝을 밀어 넣으며 은밀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병원은 왜 퇴근해도 퇴근이 아닌지 몰라. 여보, 당신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아내가 의아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억지로 입을 뗐습니다. 아니 그냥 찌개가 좀 뜨겁네. 당신 요즘 이상해.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 어디 아픈 거 아냐?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줘야 하나.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아내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에도 식탁 아래 지수의 하얀 발목과 제 살결에 닿는 그 끈적한 감촉에 온 신경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보란 듯이 아내를 향해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요즘 좀 기력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내일은 몸보신 좀 하시게 맛있는 것 좀 해드릴까요? 그 이중적인 말투, 그 뻔뻔한 표정. 저는 지수가 무서우면서도 그녀가 주는 그 미친 듯한 긴장감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내라는 거대한 실체를 눈앞에 두고도 그 아래에서 우리만의 추악하고 은밀한 부위를 공유하며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차오르는 눈물 속에 제 발을 담그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이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고 있는데도 저는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눅눅하고 뜨거운 물속으로 더 깊이 몸을 밀어넣고 싶다는 충동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지수의 숨결은 더 가까워졌고, 저는 그렇게 미란이라는 이름의 현실을 제 머릿속에서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이미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한참 지나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늪이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킬 때까지 서로를 핥히고 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지수의 이혼 소송은 지난주에 모두 끝났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녀는 이제 완전한 타인이자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상식적으로라면 이제 그녀는 우리 집을 나가 자신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에게 언제 나갈 거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의 살냄새와 그 기묘한 긴장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중독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내 미라는 오늘도 야근입니다. 지수 밥 좀 잘 챙겨줘라는 아내의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지만 그 서늘함은 이내 지수를 향한 뜨거운 갈증으로 변합니다.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파스 냄새를 풍기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가정이 안에서부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걸 그녀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창밖으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지수를 안았던 그날처럼 하늘은 낮게 가라앉아 무거운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끕니다. 어둠이 내리면 집은 다시 거대한 욕망의 웅덩이가 됩니다. 아내와 제가 쓰던 이제는 먼지 냄새만 나는 차가운 침실을 지나 복도 끝 지수의 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가볍습니다. 이 길이 결국 벼랑 끝이라는 걸 압니다. 언젠가 아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날, 제 인생은 흔적도 없이 파괴되겠죠. 하지만 그 파멸의 예감조차 지수의 방 문고리를 잡을 때 느껴지는 전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지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기다렸어요. 오늘 비 많이 온대요. 빗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거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나 좀 안아줘요. 지수는 제 목을 끌어안으며 젖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얇은 슬립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 위로 밀어뜨리며 그녀의 젖은 살결 속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전등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육체가 마찰하며 내는 끈적한 소리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뒤섞였습니다.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파멸의 맛이 너무도 달콤하고 강렬해서 그것이 독인 줄 알면서도 서로의 숨결을 탐하며 이 금지된 밤을 지새웁니다. 우리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